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한다 박마루입니다. 얼마 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명결식이 정말 세계인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는데요. 그 역사적인 순간에요. 정말 엉터리 수화 통역 때문에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그 엉터리 수화가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요. 많은 분들에게 수화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결과는요. 정말 수화에 대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한 무관심이 낳은 결과겠죠. 그래서요. 2014년 청마해를 맞이해서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변승일 회장님을 모셔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농아인들의 재활과 자립, 권익보호를 위해 1946년 설립된 한국농아인협회. 이곳은 중앙에 사나 17개 시도협회와 188개 지부를 갖춘 35만 전국 농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런 한국농아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변승일 회장. 선천성 농인으로 태어나 장애를 극복하고 공예예술가로 활동하다가 장애인 권익보호 운동가로 이르렀는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변승일 회장. 그에게서 장애인 복지의 현실과 대안을 들어본다. 네, 우리 신년 특집 복지를 말한다. 우리 변승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우리 회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우리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총연맹에서 하는 일과 또 한국농아인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480만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고 한국농아인협회는 35만 농아인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에 약 17개 협회와 188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고 192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2곳을 운영, 위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요, 우리 변승일 회장님은 공예예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면서 정기적인 또 전시회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나요? 저의 수건은 공예예술가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라져가는 전통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 재능으로 펼쳐보고 싶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통 문화나 예술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고 우리 한국의 보존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시회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8년 동안 꾸준하게 전시회도 개최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가을쯤에 전시회를 한번 열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우리 회장님. 그리고요, 이제 변승일 회장님 인생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 건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술가로 활동하시다가 우리 농인들과 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권익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예술가로서 활동을 해오다가 농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탄식,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어 오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 농인들 같은 경우에 소통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참으로 많은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픔이 제가 장애인단체 총연맹 회장 상임대표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창 우리 장애계의 가장 이슈인 장애연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나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이나 다양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는데 노력을 하고 싶고, 우리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러한 여러 복지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변승일 회장이 이렇게 수화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여러분도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서요, 회장님한테 제가 짓궂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농인분들을 위해서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공예 예술가로서의 삶,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이나 차별 때문에 목말라 있는 장애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공감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농인들의 35만 명을 대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농인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사안, 뭐 정책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 우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차별받고 있는 청각장애인들,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수어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와 소통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수어를 인정을 하고, 우리 농인들이 수어로 표현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받고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어가 비장애인들의 눈에는 언어가 아니라 한낱 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언어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수어가 언어로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의 수화 통역이라든지 체육, 문화, 예술에서의 수화 통역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는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한국수어법 제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 또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와 겸해 있는 농맹인들을 위한 그들의 의사소통 방안에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농맹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국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한국수어법 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회장님, 그렇다면 한국수어법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추진 결과, 과정은 어떤가요, 회장님? 저희가 2013년에 한국수어법이 제정되기를 무척 열망했었습니다마는 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봄 정기국회에서는 한국수어법이 꼭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농인들이 이러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변승일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 농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
한국 수어법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국에 네. 우리 전국에 청각장애인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6.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 농인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갖고 계시는 견해는 어떤가요? 전국 농아학교 교사들이 과거에는 수화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사 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화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학교 통합교육을 나가 있는 청각장애 아동들, 그리고 농학교 아동들이 지적장애, 중복장애 아동들과 함께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청각장애인들, 농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도나 그리고 수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지체장애인다. 근데 사실 우리 농인들을 보면 정말 이게 서로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복지라 하면 회장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인분들의 일자리 어느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 농인들의 생계 유지 그리고 자녀의 양육, 가정생활의 기초는 소득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회사에서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한 농인들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회사에는 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우리 비장애인과 농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제공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변승희 회장님께서 우리 청각장애를 위해서 LTE 요금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추진하셨는데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됐나요? 농인들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접근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인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청각장애인용 LTE 요금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지난 2012년 7월인데 2013년 5월이 돼서야 요금제가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비용과 데이터 사용 요금이 많이 부담스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화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관계 부처나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회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농인들의 권익보호 수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위한 복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애라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농인들이 소외되고 차별받는 문제가 지금까지 줄곧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고요.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농인들에 대한 관심과 농인들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 공감을 넓혀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회장님, 우리 농인들을 위한 정책,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 정책들이 있어야 될지 우리 회장님의 견해 좀 밝혀주시죠. 우리 농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는 한국 수어법 제정이고
올해 한국 수어법이 꼭 제정이 되기를 우리 농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어법을 바탕으로 수어가 연구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원센터, 그리고 경로당 등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농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지원센터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변승일 회장님의 소원이 2014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회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이 되고 정말 교훈이 될 수 있는 격언, 아니면 회장님 갖고 있는 생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TV가 480만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애쓰는 모습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나 장애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요. 네. 회장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 저는 시청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모든 걸 다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변승일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또 우리 농인분들이 권리나 교육 이런 문제들을, 사실 문제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데요.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꼭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변승일 회장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권리, 또한 교육, 또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변승일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14년 청마의 말바꿈 소리처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힘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